이게 뭐라고 해요? 보호가 없어. 복격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걔를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유학 경험이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어디 갔습니까? 인도를 갔어요. 인도. How are you?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특이한 경험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인도에 갔다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손으로 밥 먹었냐, 두 번째 손으로 볼일 봤냐 많이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길거리에 속아 있긴 해요. 자, 관계사절 가볼게요. 자, 관계사절을 난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꿀게요.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다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첫 번째. 그러면 절이라는 건 뭐야? 문장이 뒤에 나오는 건데요. 잘 봐. 문장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해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절의 구성은 이 형용사절 접속사가 쓰이고요. 뒤에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이 올 거예요. A라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B라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완전하다는 것은 문장에 빠진 명사가 없다는 거죠. 빠진 명사가 없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다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셋 중 하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러면 관계사절은 한국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되는데, 일본어에도 있고요, 영어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관계사절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예쁜 도익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익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품사로 보면 예쁜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아는 문장 막 이런 말 쓸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사절을 얘기하는데, 근데 영어의 특징은 이건 쓰지 말고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익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어는. 맞지? 근데 영어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도익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라고 해야 돼요. 됐어요? 도익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뒤에 뭐가 없어요? 도익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익 이럽니까? 무슨 동방신기야? 동방신기 모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익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름이 도익이 아닌 이상.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불완전한 완전 이러고 있다고. 그럼 외국인이 이상하잖아요. 그 관점이 여러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느니 얘를 꾸며주고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에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한 개만 더 하자. 꿀을 좋아하는 도익 꿀을 좋아하는. 꿀을 좋아하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럼 뭐야? 주관되잖아.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우리 배웠잖아. 형용사는 반드시 뭘 꾸며줘야 돼? 명사를 꾸며줘야 되죠. 근데 관계사는 문장이 길어 짧아? 길지. 그러면 형용사 덩어리는 반드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때 이 명사의 이름이 새로 생기죠. 뭐라고 생겨요? 형용사절이나 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우리가 유식해 보이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대명사. 소리. 관계사절이 형용사면 그냥 명사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도 형용사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뭐라고 해요? what이라고 하죠. 그게 명사예요. 그럼 괜히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말고 걔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 언급 안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해석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명사. 얘는 B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다시 A 하는 명사, B 하는 명사. 그리고 한 개만 더. 선생님이 가끔씩 여러분 와서 해석할 때 선배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얘를 어떻게 한다? 어떤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명사냐면이라고 할 거야. 왜? 받고 있는 선행사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명사. 어떤 명사냐면 A 하는. 명사. 어떤 명사냐면 B 하는.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깊게 들어가는 거야. 자, 불완전해. 뒤에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대.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오겠죠. 맞아? 뒤에 목적어가 없대. 그러면 당연히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없겠죠.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뭐가 없다고요? 보어가 없다고. 똑같아. 그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가 이 형식일 거야. is나 이런 거. 뒤에 뭐가 없어? 주격, 보어가 없다고요. 따라해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이름이 있는 거야 그냥. 뭐라고 불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이게 뭐라고 해요? 보어가 없으면. 복격,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걔를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연결시켜주는 관계사를 뭘 쓰고? who를 쓰고, 목적어 자리면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이면 which, 맞죠? 그 다음에 전부는 that이죠. that도 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시험엔 이거 나오죠. 뭐 봤니? 이렇게. 근데 중학교 시험에 좀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나무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치면 who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이름이 뭐죠? 슈크림? 선생님은 이제 뚜이거든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지. 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 고양이를 가족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근데 선생님도 뚜이예요, 뚜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뚜봇입니다. 가족이에요. 자, 무슨 말이? 우리 다 뚜시야, 뚜시. 뚜자 돌림이야. 뚜봇, 뚜이, 뚜랑이. 태명 뚜랑이. 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다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고 믿으면 뭘 쓴다? who를 써요. 중학교 시험에서는 사물이면 which, 사람이면 who, 동물이면 which 이러는데 아니야. 강형욱 씨는 뭘 쓸까? who를 쓰겠지, 맞지?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그 사람이 그 명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깊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인데 which를 써. 그러면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앞에 만약에 사람과 사물 둘 다 나와요. 그때 뭘 받는다? 대수로 받겠죠. 막 그런 것도 이제 중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좀 지엽적이게.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선행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 가볼게요. 예문 한 개만 딱 적을게요. 자, 내가 꾸미고 싶어. 뭐뭐뭐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이니까 뭘 쓰고? who를 쓰고, 내가 좋아하는 하면 뭐 쓰고? I love고, 꿀을 좋아하면 loves honey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하나의 명사예요, 맞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익, 그게 명사죠. 그냥 전체가.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따볼게요. A 하는 명사는 동사한다. 근데 해석할 때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동사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